네, 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통해 그동안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린 건디입니다. 예,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사이오 시즌은 좀 가볍게 팟캐스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 참여하실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이제스트의 간판들입니다. 네, 소닉님, 불꽃앤서님, 모티베이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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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이제 채널에 방송들이 좀 올라온 지 꽤 돼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근황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먼저 소닉님부터 근황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IS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지 않아서 잘린 줄 알고 다른, 다른 채널의 패널로 좀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뭐, 네네. 다시 갑자기 가을 찬바람 좀 불어오려고 하니까 뭔가 또 시작한다고 해서 불러주길래 고맙게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그다음 불꽃댄서님 근황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오프 시즌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예. 어떤 아, 예. 일인가요? 일단 필라델피아가 아주 좋은 영입들을 많이 했고요. 하하,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오프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모티베이션 님도 근황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살고 있다가 그냥 팟캐스트 한다고 하시길래 한번 호기심차 와봤습니다. 아, 진짜 근데 모티베이션님은 솔직히 목소리를 저희가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전술할 때 좀 나긋나긋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팟캐스트로 진행을 하면서 목소리 들으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이제 대망의 첫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사이오 시즌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최고의 드림팀은 과연 어떤 팀이냐입니다. 네. 최근 가장 큰 농구 이벤트가 파리 올림픽이었는데 또 한국 기준으로는 다 이게 새벽 시간대에 진행이 돼서요. 결승전 같은 것도 새벽 4시 이렇게 진행됐고 좀 미국 팀 경기를 챙겨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저 패널 세 분은 어떻게 챙겨보신 경기가 있을까요? 네, 소닉님부터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새벽 시간에 이제 일어날 체력이 안 돼서요. 어, 세르비아전 한 경기만 봤는데 이때 우리나라 태권도 금메달 경기랑 시간이 좀 겹쳤어요. 네, 네. 네, 김유진 선수라고 그 여자 선수 금메달 딸 때 겹쳤었는데, 예, 예. 틀자마자 세르비아가 되게 여유 있게 이기고 있더라고요. 한 4쿼터에 한 7분 남기고 11점 차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제 한 5분에 15점 차 정도 되면은 승기를 거의 잡았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벌리면은 세르비아가 진짜 일 내는가 했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저기 듀란트가 3점을 쏠 때 요키치가 데이비스를 밀었어요. 근데 데이비스가 듀란트한테 부딪히면서 음, 3점, 듀란트 3점은 이제 인정이 됐는데, 요게 NBA라 그러면은 4점 플레이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공격권을 또 줘가지고, 자유투 안 주고 공격권을 줘서 부커가 3점을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 6점 룰이 차가, 살짝 달랐군요. 네네. 그래서 6점이 네, 갑자기 순식간에 저기 11점 차에서 5점 차가 되면서 갑자기 네네. 굉장히 타이트한 게임이 돼서, 근데 타이트한 게임을 네네네. 가면은 미국은 지금 해결사가 르브듀커에 엔비드까지 있어서 뭐 너무 해결사가 막강하고 좀 타이트한 게임 가면은 세르비아도 전반에 들어갔던 슛이 평균 회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음, 불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정말 벌어지면 끝인 타이밍에 삐바룰의 정말 그 약간 네. 묘미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6점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6점 플레이가 되면서 경기가 순식간에 미국이 원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 보면서 삐바룰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르퍼듀가 아마 같이 나오는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미국 팀을 이제 드림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왠지 드림이라고 부르는 어떤 마지막 대표팀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아, 네, 살짝 이제 조금 네네. 마지막 좀 한 세대가 저문다? 약간, 네네. 이제 음, 80년대생들의 어떤 좀 좋은, 좀 아, 아름다운 마무리?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불꽃댄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저는 그 이번에 조엘 엠비드가 미국 팀으로 나오면서 흥미가 네. 생겨가지고 좀 대부분의 경기들을 챙겨봤는데요. 또 여러모로 되게 엔비드가 굉장히 또 파리에서 올림픽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약간 경기 내외적으로 살짝 좀 예. 이슈가 됐던데요. 예, 뭐 빌런이자 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엠비드가. 네네네. 네. 이번에 어,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안점을 둔 거는 엠비드가 아무래도 부상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좀 잘 회복이 됐는지 요게 좀 네. 궁금했고, 얘가 그 멘탈이 약한 앤데 프랑스에서 야유받으면서 어떻게 경기를 할지 요 두 가지가 좀 궁금했는데, 음. 초반에는 생각한 것보다 더 못해서 좀 실망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4강전부터는 그래도 이름값을 좀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뭐 엔비드는 엔비드구나 요런 생각으로 좀 경기를 보기도 했고, 예, 네. 마지막까지 못했으면은 욕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었을 텐데 그래도 한 경기라도 밥값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요 정도 인상으로 경기를 봤습니다. 예. 아, 진짜 전지적인 약간 엔비드 약간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시청하셨군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모티베이션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생방송으로는 거의 못 봤고 이렇게 네. 중계권에 있는 플랫폼에 다시 보기 서비스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로 그 재밌어 보이는 경기는 찾아서 봤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이전까지는 약간 세대 교체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히 80년대생들 그 르브론 듀란트 커리 이 세 네. 명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음. 보여가지고 뭐랄까 이번 올림픽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음 올림픽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음.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 드림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경기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다들 좀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들이 좀 달라서 재밌는데요. 네. 이번 파리 올림픽 농구 이렇게 미국 대표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바로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드림팀 아니겠습니까? 또 네. 드림팀이라고 하면 또 단순히 미국 농구 대표팀의 좀 다른 별명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드림팀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꽃앤서님이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림팀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꿈의 팀이라는 의미죠. 이게 87년부터 91년까지 미국이 5번의 큰 대회에서 모두 실패를 거뒀어요.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한 미국이 89년에 피바를 설득해서 NBA 선수들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당대 최고의 NBA 스타들이 참여했고, 이 로스터의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추후에 위대한 NBA 선수 50인에 뽑히는 로스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붙여진 이름이 별들이 모인 꿈이팀이다 해서 드림팀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드림팀이 사실은 미국의 이제 올림픽 실패와 강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미국은 올림픽 참가 후에 단 3번만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첫 음흠. 번째 실패했던 이제 미넨 올림픽 요것을 제외하면 다른 두 번의 올림픽 실패가 미국 대표팀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음흠. 첫 번째 올림픽 실패가 결국 드림팀의 창설로 이어졌고, 두 번째 올림픽 실패가 리딩팀의 창설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설된 드림팀과 리딩팀이 결국 미국 대표팀을 상징하는 존재로 거듭나면서 다시 올림픽의 금메달을 탈환해오는 그런 이력을 만들게 됩니다. 어, 드림팀 각자 팀의 그 창설 배경도 좀 흥미로운데 이제 그럼 역대 드림팀들이 멤버들이 좀 면면이 화려한데 좀 살짝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드림팀이라고 하면 보통 92년 원조 드림팀, 그리고 08년 리딩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에 디 어벤져스가 있죠.
아, 네. 92년 원조 드림팀은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찰스 바클리, 패트릭 유인과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참가했고요. 아, 리딤팀은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앤서니와 같은 선수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 어벤져스는 스테판 커리가 최초로 올림픽 참가를 결정지으면서 르커듀가 마지막으로 뭉쳐서 올림픽에 도전한 드림팀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죠. 네, 이렇게 좀 면면이 화려한 이제 드림팀 멤버들에 대해서 또 조금 봤는데, 이제 이 드림팀이 프로 선수로 이루어지기 전에 또 아마추어 선수들로도 조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님이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미국이 89년도에 데이비드 스턴이 88년에 패배한 것 때문에 아마 피바에 추진을 했을 거예요. NBA 선수들이 출전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항상 대학 선수들 위주로 뿌렸고 거의 매 대회마다 물갈이가 되는 시기였는데 그런 선수들 가지고도 거의 모든 대회를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련한테 공교롭게도 딱 2번 패배를 한 게 다 소련이었는데 당시에도 냉전 체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되다 보니까 NBA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92년도에 뭐 역사상 가장 화려한 라인업이죠. 라인업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소닉님은 이제 드림팀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드림팀이라는 거는 미국 대표팀의 별칭이고요. 네. 일단 대단한 선수들이 총출동하기도 했고, 일단 올림픽에서 볼 수 없었던 프로 선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림이 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올림픽에서 촉구도 이제 92년 전까지는, 88년까지는 월드컵에 출전한 적이 없는 프로 선수들에 대해서만 출전이 가능했다가, 92년 올림픽에서는 23세 이하 연령 제한이 걸렸고요. 와일드카드가 네. 일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6년에 와일드카드가 생기면서 뭐 나이 든 프로 선수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네. 야구 같은 경우에도 2000년부터 프로 선수 출전이 허용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 92년 농구 드림팀에서 드림팀 얘기를 처음 들은 게 맞는데 네. 사실은 또 드림팀 얘기를 많이 붙였던 종목과 이제 나라가 있어요. 어떤 종목입니까?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한국 네. 야구 대표팀이에요. 네. 아주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네. 네. 여기도 98년 아시안 게임에서 프로 선수 출전이 처음 결정이 되고 아, 네,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 서재영 선수, 김병현 선수 이렇게 해외파들 그리고 이제 음, 프로 선수 중에서는 박재홍, 심재학, 뭐 이병규, 김동주 뭐 이런 그 젊은 선수들,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선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갔는데 네. 어쨌든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 대회를 나간 게 처음이니까 한국 야구에서도 이제 드림팀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는 이승엽 선수까지 나가면서 그때도 이제 드림팀 3라 그랬어요. 이제 99년에 이제 올림픽 예선할 때 드림팀 2, 음, 그 또 시드니 올림픽 드림팀 3, 그다음에 2001년에 무슨 대륙간컵에 또 프로 선수 나갔다가 굉장히 좀 성적이 나빠서 그때부터 이제 드림팀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 됐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프로 선수 보게 된 게 그렇게 아주 옛날의 일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딱 이 농구 음, 드림팀이 거의 올림픽 프로 선수 출전의 어떤 시초일 거예요. 아마 농구 네. 종목에서도 드림팀이지만 또 올림픽과 프로 스포츠의 이제 공생 역사 여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드림팀의 역사와 또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좀 말이 좀 10년 단위지 좀 올드한 표현으로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상대하는 팀들의 수준도 이제 드림팀의 멤버 못지않게 좀 더 발전도 해가고 각직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92년에는 비미국 NBA 선수가 5명 정도였고요. 음, 이번 올림픽에서 비미국 선수가 55명에 달한다고.
쉰 다섯 네, 명이나.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이면 굉장히 큰 비율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옛날 그 드림팀 보고서 이제 지고 있는데 다 웃고 있고 뭐 사인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고 네, 팀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4명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전직 NBA 리거들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림팀에 대한 경외심이나 진짜 그 만나기 전부터 이제 쫄고 들어가는 좀 그런 느낌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사실 팀 동료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 좀 자주 보던 선수들끼리 만나는 느낌이고 네, 네네. 92년 같은 어떤 그런 경외심 같은 거, 신비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손익님 말씀 이제 92년호의 드림팀이 좀 도미넌트 했는데 약간 갈수록 좀 세계 농구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네. NBA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제 세계의 NBA가 된 거죠. 근데 약간 통계상에서 봤을 때 모티베이션님은 또 소닉님이랑 좀 다른 자료를 또 발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달랐던가요, 자료가? 저도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네네. 그, 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네. 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92년도에 NBA 로스터에 포함된 NBA,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포함된 선수가 총 8명이었는데, 네. 지금 24년도에는 총 42명이거든요. 대략 5배 오, 정도의 격차가 나고, 네네. 그리고 8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때 캐나다 대표팀은 12인 로스터 중에 10명이 NBA 선수일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오, 선수를 NBA 선수로 채울 수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격차가 나긴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어떤 맞대결하는 팀들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지금 선수들이 당시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 뭐 드림팀만큼 강한 팀이 아니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또 04년도 올림픽 탈락함 또 이제 불꽃 앤서님께서도 살짝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혹시 또 뭐 그때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거 없는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게 그 전에 이제 미주 선수권 할 때만 해도 아이버슨 네. 파트너가 제이슨 키드였어요. 예. 아, 그래서 네네. 그때 제이슨 키드랑 아이버슨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네. 키드가 안 가게 되면서 이 04년에 파트너가 스테판 마버리로 바뀌었거든요. 네. 음. 거기에서 망한 거죠. 또 약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이게 제이슨 키드와 네. 너 한 번 나 한 번이 된 건데 네네. 예. 너 한 번 나 한 번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았다. 04년에 아. 이미 상대적으로 이제 세계 농구의 수준이 올라오고 있었고 음. 04년 대표팀이 센터 뎁스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네네. 이제 가드진까지 너 한 번 나 한 번 하면서 이제 전술이 무너진 게 결정적으로 04년 올림픽 대표팀이 실패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부를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어떤 팀이 최고의 드림팀인지 가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